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저희 2026년의 첫 방송이죠?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2025년이라는 게 입에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하여튼 2026년에는 돈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누릴 수 있게 그냥 어디 자빠져도 다 항상 돈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2026년에 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2025년엔 진짜 상반기까지는 돌팔이 소리 들었다가 하반기에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도 또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지켜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메일들 진짜 많이 주시대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내용들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요 오늘도 전부 다 메일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올해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1월 10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시부터 어디서 하냐? 수원에서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서울에서 강의를 할 때 오랜만에 또 이거 했더니 모든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수원을 좀 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수원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2월 달엔 제가 강의를 안 합니다. 2월 달 강의 혹시라도 기다리시는 분 계시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2월 달은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1시부터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아마 엄청나게 재밌는 얘기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더 출발해 볼게요. 아침인데 참 이거 배가 고픈 종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 저 이 종목 한 줄 알았어요, 상담. 근데 안 했더라고요.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이 회사 라면의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그죠? 1961년에 생겼습니다. 이 회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1963년에 삼양라면을 1963년에 처음으로 출시를 합니다. 알고 계세요? 전 이거를 왜 안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데이트하실 때 삼양라면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데이트할 때 처음 드셨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데이트할 때 이걸 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1963년도에 삼양라면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라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 뭐 여러 가지 라면들을 했는데 솔직히 농심에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심이 더 라면의 대명사가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하면 절치부심해가지고 좀 다시 워낙 우리가 원조인데 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2012년이죠. 드디어 어마어마한 불멸의 히트작이 나오죠. 바로 불닭볶음면이라는 거를 출시를 하죠. 2012년도에 처음에 불닭볶음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시장 반응 어땠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전 나요. 솔직히 말해서 닭볶음탕에다 면한 거, 면사리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거를 라면으로 진짜 이제 별의별 라면 다 나오네 이러면서 저도 그때 별로였거든요. 맨 처음에 시큰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해외를 중심으로 오히려 역으로 타고 들어왔어요. 그죠? 불닭볶음면 먹는 챌린지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요. 2019년도에 1조 매출을 돌파합니다. 1조 매출을. 어마어마한 거죠. 이 상승에 힘입어서요. 삼양식품이 이제 드디어 농심을 뭐 앞지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라면에선 이제 농심하고 적어도 어깨를 견줄 만한 위치까지는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회사를 매출 측면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매출 측면에서 보면요. 삼양식품의 매출이 한 2조 3천억 정도가 될 거예요. 2025년 2조 3천억. 그리고 농심이 3조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한 1조 2천억 정도 꽤 많은 차이가 나요. 아직은 농심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 이걸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겼냐 따져보면은 우리가 결국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를 남겼나 보면은 농심 같은 경우에는요 3조 5천을 팔아서 2천억 정도를 남겨요. 근데 얘네는 2조 3천을 팔아가지고요 5,300억을 남깁니다. 매출은 1조 2천이 뒤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히려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겨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따지면 농심의 영업이익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얘네는 몇 프로냐? 얘는 22%예요. 1억을 팔면 얘는 2,200만 원을 남겨요. 얘는 1억을 팔면 500만 원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제 농심을
이 라면 쪽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냐 이렇게 말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농심이 여러분들 대단한 게 여러분 다 뭐 외국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라면 코너에 보면 신라면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죠? 신라면. 불닭볶음면이 유행하기 전까지는 라면 하면은 우리나라 라면은 그나마 신라면이 국제적으로 명함을 내밀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불닭볶음면이 같이 명함을 내밀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지금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런 매출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이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얘는 삼양식품은요, 전체 매출의 90%가요, 라면에서 나와요. 그 중에 70%가 불닭볶음면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하나에 이게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삼양식품은 수출 의존도가 얼마냐면요, 85%예요. 100개 중에 85개는 해외에다 팔아요. 15개는 국내 소비를. 그러니까 얘네가 수출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출하고 내수용 중에 우리나라에서 파는 라면보다 외국에서 파는 라면값 훨씬 비쌉니다. 나가보세요. 일본에서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수출용이 라면은요, 마진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조금 팔아도 마진 이익이 훨씬 많은 거야. 아까도 그랬잖아. 85%가 수출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체 매출의 90%가 라면에서 나와요. 그 중에서 70%는 또 불닭볶음면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 수출의 66%, 약 70% 가까이가 지금 불닭볶음이에요. 삼양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불닭볶음 최근 몇 년, 한 2, 3년, 3, 4년 동안 난리치기 전에는요, 라멘 아시죠? 라멘. 일본의 라멘이 예를 들어서 코스에 가보면 이렇게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국 라면이 좀 있어요. 중국 뭐 탕면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라면 뭐 여기 여러 개 하는데 오로지 그건 거의 뭐냐, 신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라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라면 코너를 보면 이런 식이었어요, 거의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지금 깨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건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주력이 신라면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신라면 같은 경우에 얘는 비중이 농심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제품도 좀 다양화되어 있어요. 라면만이 꼭 그게 아니라, 그리고 얘는 수출 비중이요 4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당연히 이익률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이나 아주 불멸의 어마어마한 애가 있죠. 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이게 너무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에서는 다른 애들이 힘을 아예 못 씁니다. 그래서 뭐 스낵류에는 뭐 사또밥 이런 애들이, 뭐 짱구 이런 애들, 별뽀빠 이런 거 있는데요. 스낵에서는 거의 얘네가 명함도 못 내밀고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원소스에 좋은 면도 있지만 원소스에 안 좋은 것도 있죠. 대표적인 회사 여러분들 우리 항상 나올 때마다 공부하고 있죠. 어떤 회사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임 회사 뭐예요? 크래프톤.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게 원소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먹히면 다른 게임주도 별 볼 일 없을 때 얘는 대형 게임주에서 얘만큼 좋은 애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잘 공부를 해보라고. 쭉 빠지다가 그 다음에 2024년부터 다시 쭉 해서 진짜 얘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보통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막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막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러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거의 1년 반 동안을 그냥 꾸준히 올랐어요. 진짜 제가 봐도 이 회사 굉장히 게임주에서는 이런 주가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보세요. 또 빠질 때 쭉.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원소스의 문제예요. 원소스가 잘 먹히면 다시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 또 다시 이때도 원소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다시 일으킨 것도 원소스가 잘 됐기 때문이야. 해외에서. 난리가 나고. 근데 또 이렇게 된 건 왜 그럴까? 원소스 때문이야. 원소스. 걔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양식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뭐냐면은 원소스기 때문에 이 원소스가 오히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좋을 때는 그것 때문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안 좋아요. 그 우리 연애할 때는 뭐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난 너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아. 난 너 하나면 돼. 그 다음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난 너만 아니면 돼. 이렇게 바뀐다 그렇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소스의 문제입니다.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매출의 90%가 라면이에요. 그리고 스낵류 소스, 냉동식품 한 3%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불닭볶음면의 성공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죠.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자 하는. 뭐예요? 한류 열풍. 그게 뭐를 만난 거야? 바로 한류 열풍이. K푸드. 이거하고 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맛만이 아니라 놀이 문화까지 같이 퍼지는 거예요. 매운 거는 여러분들 맛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우셨죠? 매운 거는 맛이 아닙니다. 매운 거는 자극입니다. 이 미각 할 때 배우셨잖아요. 매운 건 자극이에요. 자극은 곧 뭘까요?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매운 거에 중독이 많이 됩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탄 게 불닭볶음면이에요. 매운 거는 자극이고 자극은 중독이다. 그럼 그 중독을 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불닭볶음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아주 굉장히 머리를 잘 썼고, 두 번째는 뭐냐? 얘네들 바로 SNS나 유튜브를 통하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 무서운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뭐 우리나라 물론 화장품 바이럴 마케팅 잘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화장품보다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의 바이럴 마케팅을 쫓아가는 건 없어요. 삼양식품은 진짜로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그 단일 매출을 기록했지만 얘네는 제가 알기로 광고를 거의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럼 누가 했을까? 전부 바이럴. SNS, 유튜브 이런 거에서 특히 외국인들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김치만 먹어도 막 외국인들 난리 뜨고 호들갑 떨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들이 아시잖아. 미친 듯이 퍼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재밌어가지고 기가 막히죠. 워낙 여러분들 식품회사들은 마케팅비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 모델 어떤 사람 쓰냐에 따라서 막 많이 좌우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주고. 그런데 이 바이럴 마케팅이면 마케팅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전은 어때요? 미친 듯이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알아서 뽑아줍니다. 돈 안 내죠. 제가 그래서 삼양식품 불닭볶음을 칭찬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 어떤 것도 얘를 못 쫓아간다니까. 어떤 애가 이 마케팅비에 이런 단일 매출을 뽑아요.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전무후무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불닭볶음면 단순히 맛만으로 끝낸 게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맛 이런 걸로 불닭볶음을 통해 가지고 불닭 뭐 여러 가지 불닭볶음이라는 하나의 세계관,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난 솔직히 이건 모르겠어요. 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히트친 게 뭘까요? 벌써 딱 머리에 떠오르시지 않아요? 마블 스튜디오. 마블이 바로 뭐예요? 그 세계관이잖아요. 뭐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해서 뭐 아이언맨이니 무슨 뭐 토르니, 그게 다 하나의 세계관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얘네가 불닭볶음이라는 어떻게 하나의 그 자기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거는 그래 어떻게 운 좋다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의도했다면은 이걸 의도한 사람은 진짜 천재. 이런 게 모두 다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요, 삼양식품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왜일까? 첫 번째, 실적 피크아웃 우려예요. 이 실적 피크아웃은 지금 11월 수출 데이터 나왔을 때 어때요? 지금 시장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죠. 그동안 지금 너무 가파른 상승을 했어요. 잘 보시면. 식품회사가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 반짝은 가능한데 삼양식품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이건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양식품이 옛날에 불닭볶음이 이때 한번 반짝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작게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별 볼 일 없다가 또 한번 반짝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반짝을 두 번 한 겁니다. 실은 이게. 그리고 다시 빠지다가 그 다음 다시 또 한 번. 그러니까 얘가 세 번.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세 번을 한다는 거, 저도 이렇게 세 번을 울거 먹으면서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옛날에 허니버터칩 기억나세요? 하여튼 난리 났었죠. 그때 걔 주가 한번 쭉 떴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가라앉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러고 못 땡겼어요. 보통은 식품이라는 거는요, 하나만 딱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또 울고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제가 말했던 거 보세요. 세 번을 울고 먹었어요. 전 이건 이렇게 세 번을 울고 먹을 거라고는 1도 예상 못했습니다. 식품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 요인들이 다 맞아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유의미한 성장, 눈에 띄는 성장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계속. 그리고 두 번째, 왜 또 이 약세를 보였냐면 미국의 관세. 지금 미국에서 15%씩 관세 때려죠. 이제 수출하는 것들. 얘네도 15% 지금 관세 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세하니까 얘네 이익률이 작아질 것 같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가격을 9%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가격을 올리면요,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라는 건 있지만 이거는 솔직하게 매운 거는 대체제들도 있거든요. 비슷하게 매운 것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9%씩 올리는데 그래도 계속 판매가 늘겠냐? 벌써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홈플러스 사태로 납품을 중단했잖아요. 그쪽에. 홈플러스도 여러분들 얘네들한테 작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자기 주식 처분했죠. 그 오버행. 여러분들 오버행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엎친 데도 진격으로 이 오버행을 노리고 뭐예요? 공매도 증가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내년에 밀양에 이 공장 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온기로 반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캐파가 얘네가 27억 개까지 나와. 27억 개면 매출로 따지면 이게 한 3조 돼요. 이게 굉장히 많이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하지만 또 하나 따진다면 중국 있죠, 중국. 중국 공장이 27년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얘네가 지금 아직은 제 희망을 거는 건 뭐냐면 얘네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시장 침투율이 낮아요. 그래서 27년 상반기에 중국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에서 한번 뚫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닭볶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유행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아주 빨리 쇠퇴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주식은요,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유지되고 괜찮을 거야. 쏘쏘. 우리 영어로 쏘쏘 그러잖아. 쏘쏘. 쏘쏘로는 주가를 못 올려요. 속된 말로 원몰. 뭐 하나 더. 새로운 아이템 뭐 하나 더. 이제 이렇게 흥미 끌만한 거 더 센 거 뭐 하나 더. 이게 있어야지 주가는 올라가요. 우리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이 회사 이 정도 됐고 앞으로도 그냥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애널리스트들 그런 걸 보면 쏘쏘를 되게 잘 돌려 말해요. 이 회사가 뭐 매력은 뭐 성장성은 약간 떨어져도 그러나 매출은 뭐 꾸준하고 수익성은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을 할 겁니다. 어쩌고 그런 거 잘 다 보면요. 뜯어보면 핵심은 뭐냐면요. 쏘쏘라는 소리예요. 그냥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원모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삼양식품은 쏘쏘지 원모의 회사는 이제 아닐 거다. 그래서 아까 중국도 얘기했는데 중국 쪽 시장 기대 많이 하는데 제가 중국 쪽 뚫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은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매운 요리 전문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중국의 매운 요리. 사천. 제가 옛날에 사천 전문 음식점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 한 10년 됐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애 낳거나 이러면 뭐 외부인들 들어오지 말라고 고추, 빨간 고추 옛날에 우리 달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가면. 무슨 그렇게 빨간 고추를 쫙!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사천 전문 식당이니까 사천의 그 매운맛을 아예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매운맛이 먹힐 줄 몰라도 중국 애들한테는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불닭볶음이 그렇게 성공하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진 않을 거예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회사는 제가 아까 크래프톤도 보여드렸지만 크래프톤이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될 줄 알았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오르는데 다시 이렇게 거의 한 반년 넘게 이렇게 계속 밀리기만 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똑같은 거예요. 삼양식품도 이제 좀 그럴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빨리 계속 터시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월 10일 오후 1시 경기도 수원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첫 강의로 수원을 갑니다. 수원을 가니까 다음 주입니다. 10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뵈니까요. 아마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잘 듣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뭐냐? 바로 에코 마케팅입니다. 이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 여러분 특히 뭐 요가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월 17일 오후 12시 대전광역시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저하고 인연이 좀 되게 많은 종목이에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장님 이거 한번 언제 안 해주세요. 계속 그러고 메지온입니다. 전 뭐 예전부터 이거 저보다 더 많이 아마 상담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옛날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메지온 진짜 많이 상담했고 저는 메지온에 대해서는 뭐 주가가 빠졌을 때도 한 번도 제가 제 생각을 굽힌 적이 없었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솔직히 주가가 뭐 계속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02년이었죠. 이 회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던 회사예요. 그 당시에 이름은 여러분들 동합팜텍이었습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목적으로 생긴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주로 발기부전 치료제, 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그리고 단심실증 치료제 이런 다양한 질환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 가장 핵심인 건 뭐냐면요. 지금 마지막에 말했던 바로 단심실증 이거 치료제죠. 이 치료제가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잘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예. 기억을 하면 폭탄 치료제가 되죠. 이거를 바꿔야죠. 기억을. 어떻게 해요? 니은으로. 뭐예요? 폰탄 치료제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폰탄 치료제. 폰탄 수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심실이 두 개입니다. 좌심실, 우심실. 그런데 폰탄 환자들은요. 보면 심실이 하나예요. 그래서 단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맥혈하고 동맥혈이라는 게 있어요. 피를 보내는 쪽, 피를 받아들이는 쪽, 심지어 이게 혈이 두 개인데 이게 섞이는 선천성 기형이에요. 단심실증 환자들이 이 아이들 때부터 받아요. 근데 3번에서 4번을 받아요. 수술을 받고 보통 얘네들이 몇 살까지 사냐면요. 이게 워낙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30살을 못 넘겨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폰탄 수술이냐면 이거를 처음으로 시도한 분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심장외과 의사 프랑스와 마리 폰탄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폰탄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얘가 이게 좌심실, 우심실이 안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실을 거치지 않고요. 하반실에서 정맥혈을요. 직접 폐동맥에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심실이 하나잖아. 워낙 하나는 피를 받아서 하나는 피를 내줘야 돼. 근데 얘는 단심실에서 이게 하나야. 그러니까 뭐 하나는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정맥혈을 직접 폐동맥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러면 얘는 역할 하나만 하면 돼. 오로지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역할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폰탄 수술이에요. 이 수술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30살을 거의 못 넘겨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메지온에서 이 폰탄 치료제로 만들어낸 물질이 뭐냐면 바로 유데나필이라는 거예요. 유데나필. 무슨 필, 뭐 나필 이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좀 의학에 관심, 약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뭔가 떠오를 거예요. 맞아요. 이 유데나필 이게 워낙은요 발기부전 치료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PDE5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면 남성들 이 뭐 전립선 비대 일으키고 막 이런 물질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계열의 약물이에요. 하지만 폰탄 환자들에게는 이게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죠. 이게 왜 그럴까? 왜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렇게 쓰여? 유데나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실데나필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이 실데나필이 바로 뭐냐? 이게 비아그라예요. 비아그라의 약물 이름이 실데나필이에요. 그런데 비아그라 여러분들 발기부전 치료제죠. 근데 이거 뭘로 또 쓰이는지 아십니까? 그 네팔에 있는 그 히말라야 그거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은 어떤 병 때문에 고생하나요? 고산병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고산병 때문에 사람들 고산병 걸리면 바로 내려가라고 그러죠. TV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올라가던 사람들 고산병이면 무조건 내려가 죽는다고. 바로 고산병을 막아주는 게 이 비아그라입니다. 히말라야 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보면은 이거 방지하려고 그 비아그라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뭐 쪼개서 먹고 막 이런데요. 원리가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약으로 쓰여요. 마찬가지예요. 유데나필도 그 원리가 결국 여러분들 이 발기부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19세 이하는 안 보면 내 거 안 보겠지. 그래요. 19세 이상만 보겠지 뭐. 그래. 아유 이런 건 그냥 이런 게 바로 유튜브에서 좋은 거라니까. 경제방송이면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결국 발기라는 게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딱딱해지면 딱딱해질수록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와 너무 딱딱해지면 뼈가 있는 것 같다고. 성게엔 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혈액이 들어가서 팽창을 해서 딱딱하게 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약하면 흐물흐물한 거고 그게 세면은 꽉 차는 거고 그러니까 피가 많이 쭉쭉 들어갈 수 있게 이거 혈관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의 원리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유데나필도 결국 폐혈관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요. 그래서 혈류 저항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피를 받아주고 하나는 펌프로 빡빡 해줄 수 있는데 폰탄 환자들에게는 그 펌프 같은 게 없으니까 그 혈관을 열어주면 피가 수월하게 쭉쭉 뭐예요? 폐로 잘 흐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유데나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지금 오늘 그냥 자세히 설명드려야겠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시면 맨날 여러분들 와 유데나필이 뭐에 쓰이고 뭐에 뭐 여러분들 그거 뭐 외워서 뭐 하실래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유대나필 같은 경우에 이게 미국에서 임상실험을 모두 종료하고 2021년 3월이었죠. 2021년 3월에 얘네가 FDA한테 NDA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약 승인 신청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1년 뒤에 22년 3월에 미국 FDA에서 이걸 반려시켜버려요. 그리고 좀 더 추가 임상을 해라. 왜 그랬냐면 얘네가 임상 목표했던 게 있어요. 이때 임상 목표가 뭐냐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에요. 그 최대 산소 섭취량은 얘네가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약품 반려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임상 뭐 3상에서 실패하다 뭐 임상 3상 들어갔는데 뭐 반려했다 이럴 때 보면 거의 다 어떤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오면 통계적인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 그래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문구가. 그래서 제약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래요. 나름대로의 효과는 발견을 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 확보에 실패해서 반려됐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요. 바로 이거예요. 얘네가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2022년 3월에 얘네가 이걸 쭉 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지금 알려드리냐면 여러분 이거 주가를 보셔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매주온이 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왜냐? 최대 산소 섭취량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디온 같은 경우에 다시 FDA하고 해서 2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도 때 뭐예요? 이미 입증해서 이 산소 섭취량 있잖아요. 이걸로 주평가 지표를 변경하고요. 환자 수를 약 430명으로 더 많게. 그래서 좀 더 데이터 신뢰도를 높여버렸습니다. 또 1차 시도 때 실패했던 게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였죠. 그래서 얘네들이 임상시험을 오히려 지금 더 가능성을 높여주려고 어떻게 했냐? 얘네들이 이 통계적 유의성의 평가 지표를 완화해줬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 다시 말해서 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거는 30세 되기 전에 거의 다 돌아가신다 그랬죠. 약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통과시켜주고 싶어서 야, 빨리빨리 좀 어떻게 해봐. 통과시켜주고 막 허들도 막 낮춰줘. 막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통계적 유의성에서 10%의 오차 범위를 오히려 인정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얘네는 그냥 억지로 통과시켜 주려고 막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신수증 환자가 1만 명당 약 5명이 좀 넘어요. 미국에서만 매년 2,000명 정도가 발생해요. 그 중에 65%면 한 1,300명 되거든요. 1,300명 정도가 이 폰탄 수술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내 환자 수가 총 얼마를 보냐면 미국 내만 약 35,000명이에요. 35,000명. 이거 적은 숫자 아니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 유대나필이 이게 다 통과가 되고 되면은 얘네가 1인당 이것에 들어가는 약가가 얼마냐? 이 약값이 유대나필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약 9천에서 1억 4천 정도가 1년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부전증 치료제 있죠. 이게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신부전증 치료제를요, 오프레벨 해가지고 지금 그냥 대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죠. 근데 유대나필을 그래서 지금 폰탄 환자들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다른 약물이 없어요. 경쟁 약물도 없어요. 그냥 얘 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DA의 승인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략 얼마 정도 시장이 예상을 하냐면 이게 나오게 되면 매출에서 연간 약 1조에서 3조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특히나 얘네 같은 경우에는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부분 신약 개발 애들은요, 라이센스 아웃이라 그러죠. 자기네가 상품까지 안 가요. 어느 정도 뭐 임상 2상이나 3상 들어가는 그런 수준에서 넘겨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그 돈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게 또 매출이 나오면 매출에 따라서 일부 로얄티를 받아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 얘네는 그게 아니에요. 얘네는 자기네가 직접 미국에서 판매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이건 그럼 신약 하나 파는 정도하고는 틀려요. 근데 얘네가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죠. 근데 요번 달 16일이었죠. 저번 달이었네요. 12월 16일에 얘네가 임상 지금 3상 중간 결과 발표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지금 예상한 것보다 표준 편차가 적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임상 3상 완료가 되고 미국 FDA 그 최종 승인까지 얼마가 걸릴 거냐? 이게 그럼 핵심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략 내년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결판이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워낙 이게 비싸기 때문에 보험 등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 판매까지 돼야 돼요. 왜냐하면 9천에서 1억 4천을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보험 등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허들은 약간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허들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고 봅니다. 왜냐? 이거는 대체 약물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뭐 예전부터 쭉 그거 말씀드렸지만 이 메지온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대체 약물이 없고 물론 이게 3차까지 완전히 성공하냐 안 하냐 아직까지는 모르죠. 솔직히 저는 지금 현재도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이라고 보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2027년에서 2028년에 그게 그 FDA 승인까지 사실상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완전히 블랙버스트급 국내 신약이 드디어 출현을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글쎄요 뭐 이런 거 제가 또 너무 좋게 말해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공할 확률이 전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 제 말에 죽고 살 거 알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거 했다가 뭐 잘못하면 이 반장 너한테 속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내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막말로 여러분이 이걸로 돈 번다. 여러분 나한테 10원 한 장 안 줄 거잖아. 마찬가지야. 내가 뭐 여러분 깨졌다고 10원 한 장 보태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전 제가 아는 것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고 지금까지도 잘 돌아가고 있고 전 과거 때부터 이거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들을 막 낮춰줘요. 막 빨리 통과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여러 가지 현상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본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갖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절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신만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번에도 질문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해드려야 될 때가 돼서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6년 좋은 일 가득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이 반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